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을 박살냈으며 북한 외교관 다수 탈북, 북한 뇌물, 내부가 난장판으로 변했다라고 작심 인터뷰에서 털어놨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언급했는데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적화 통일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이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최근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영호 장관은 곧 통일부에서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할 것입니다. 탈북민 6,350명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57.4%로 과반이었고 이후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김정은의 통치를 경험한 기간이 길수록 그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백두혈통 권력 승계도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부정평가가 약 5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그 책임을 외부에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처럼 한반도를 상시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의 남남 갈등 유도와 안보 불안 조성에 단호하고도 절제된 대응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 윤석열 정부는 절대 북한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난은 대북 제재가 길어지면서 당연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호 장관. 북한 경제난은 구조적인 사안으로 김정은 정권은 세습 독재 정권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 전에 마오쩌둥을 비판했습니다. 베트남의 1986년 도이모이 개혁 정책에서 젊은 지도자들은 이전 지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습 독재의 딜레마이고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은 성과와 정당성이 있어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으니 군사력 증강이나 무력 시위 등을 통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무기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핵 위협으로 지원을 얻어내기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 체계가 확고하게 구축되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미일과 국제사회는 그 같은 상황을 북한에 깨우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호 장관은 최근 외부 정보 유입이 늘면서 체제에 대한 불신을 갖는 북한 주민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북한 내부 변화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뇌물입니다. 북한은 뇌물이 구조화된 사회입니다. 탈북민들은 부패가 심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층층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바로 북한의 내부 구조입니다. 더디지만 북한 사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계속 위협하지만 우리가 확고한 억지책으로 평화를 유지하면 북한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은 구체적인 어떤 방향입니까? 김영호 장관. 북한 주민의 자유가 증진되는 방향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율성이 커지면 북한 사회는 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소련 봉쇄 정책을 입안한 미국의 전략가 조지 캐넌은 태역감은 장난감 자동차 비유를 썼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로 위협하면 우리는 더 두껍고 높은 억제의 벽을 세워야 합니다. 봉쇄를 유지하면 북한이라는 태엽감은 자동차는 태엽이 풀려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3D 전략은 억제로 북한의 위협을 막고 그 다음 단념시키는 것입니다. 핵 미사일 개발에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해외 파견 노동자를 착취해 돈을 벌어들입니다. 단념은 북한이 자금 조달을 못하도록 태엽을 더 이상 감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대화입니다. 억제와 단념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3D 전략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해체 등 대남 사업 부분 정리 의도는 무엇입니까? 김영호 장관, 북한이 대남 기구들을 외무성 산하로 통폐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흔들려는 저희인 듯한데 통일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김영호 장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현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 차이가 매우 큽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는데도 핵을 폐기할 것처럼 국제사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대변하고 다녔습니다. 탈북민 2명 강제 북송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생지옥으로 내몰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살인자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를 덮어 씌웠습니다. 탈북민 전원 수용이 윤석열 정부의 원칙입니다. 탈북민 입국자가 눈에 띄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호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67명이었고 지난해에는 200명이 입국해 3배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제약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탈북민 숫자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탈북민 중 고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교관 같은 고위층 탈북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외교관 탈북민이 들어왔습니까? 김영호 장관,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몇 명이고 어떤 경로로 입국했습니까? 김영호 장관, 다수의 북한 외교관들이 탈북해 국내로 들어왔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200명을 봐도 다양한 나라를 거친 탈북 루트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아 숫자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탈북민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탈북민 여성을 수용하는 제1 하나원과 남성을 수용하는 제2 하나원을 비롯한 대비책을 통일부가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강제 북송에 대한 통일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영호 장관, 중국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이 우려됩니다.
지난해 채택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명시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중국에 촉구할 것입니다. 중국이 완력 국가, 군사력과 경제력은 키웠지만 대변하는 가치가 없는 국가, 중국이 완력 국가로 나온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 북송을 논의할 한중 협의 채널은 없습니까? 김영호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항의 친서를 보냈고 한중 각종 회담 때도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독수 총리도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저도 엘리사 베트,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과 영상회의를 하는 등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 고조는 위협인 동시에 대화의 문이 열릴 조짐으로도 해석되는데 북한의 대화를 제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영호 장관, 솔직히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상당히 전향적 대북 제안입니다. 완전 핵 폐기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비핵화 대화에 나오면 식량 지원이나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상당한 융통성을 갖는 제안입니다. 통일부는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담대한 구상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통일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안보 불안을 유발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 장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 위협을 통한 김정은 세습 체제 유지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및 미사일 위협은 한미일 자유주의 국가들의 더 강력한 대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이 져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상황을 안정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며 이외에도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일보에 들어가면은 이제 들어가셔서 이 김영호 장관을 검색하면 풀 기사가 나오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 폭동 사태가 터졌으며 한국 영상에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적인 지시로 북한의 어머니들을 회유한 김정은.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 수천 명 임금 체불의 폭동, 대규모 폭동 사태는 처음.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최근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여러 공장에서 파업과 폭동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와 폭동 사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보당국도 북한 노동자들의 반발 등을 파악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호 탈북 외교관인 고용한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은 최근 중국 일대 복수의 탈북민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이 특별보좌역 고용한 보좌역은 노동자들,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 중국에 파견한
이 북한 국방송 산하의 복수의 회사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북중 간 왕래가 단절된 2020년 이후 중국 측이 지급한 임금 중 북한 노동자 몫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회사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북한으로 귀국할 때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 돈들이 북한으로 송금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북중 왕래가 재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노동자들은 이달 11일부터 조업을 거부했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파업은 중국 지린성 내에 복수의 위려, 제조, 수산물 가공, 하청업체 공장들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 수천 명이 북한 간부를 인질로 삼거나 기계를 파괴하는 폭동까지 벌인 것으로 고용한 특보는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를 특대형 사건으로 지정해 주선양 북한 총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들을 급하에 임금을 즉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태를 수습했고 15일경 시위와 폭동이 잦아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고갈돼 시위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나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 러시아 등의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휴가 없이 매일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의 대부분을 김정은 정권 상납금으로 보내는 등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관련 내용에 대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한국 영상에 얼마나 기겁했으면 이런 충격적인 지시까지 내렸겠습니까? 북한 한국 영상 본 자녀 신고하면 용서, 어머니 회유. 북한이 제5차 어머니 대회 참가자들을 내세워 비사회주의 범죄를 저지른 자녀를 어머니가 신고하면 북한 당국이 교양한 후 용서해 준다는 주민강연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년 만에 열린 북한 제5차 어머니 대회 2023년 12월 3일에서 5일 이 어머니 대회에서 김정은이는 당 대회 못지않게 어머니 대회가 중요한 것은 어머니들이 가정교양을 강화하여 비사회주의를 근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강연회가 진행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18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지난 9일 안주에서는 어머니 대회 참가자가 나서 여맹조직, 가정주부단체 대상 강연회를 진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맹 강연회는 보통 당 간부나 당 조직의 위임으로 여맹조직 간부가 진행해 왔다라며 어머니 대회에 참가했던 일반 여맹원이 강연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당국이 내세운 강연 진행자는 평범한 어머니들을 대회장에 불러준 경의하는 김정은 총비서동지의 배려에 보답하자라며 남편 공대와 다출산으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비사회주의를 없애려면 어머니들의 자녀 교양이 중요하다라며
자기의 자녀가 남조선 영화를 보거나 국가 재산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렀으면 사법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해 용서를 받으라고 선전했다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도 독립군에서도 지난 9일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공산주의 어머니 영예상을 받은 40대 여성이 문화회관에 모인 여맹원 대상으로 강연회를 진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연회는 최근 청년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색적인 옷차림과 춤을 추는 현상 등을 없애는데 자녀 교양이 중요하다라며 김정은 원수님 최고 존엄이 걱정하고 있는 비사회주의 남조선 동영상을 뿌리 뽑으려면 어머니들이 나서야 한다는 당국의 선전 내용을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가정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이색적인 남조선 문화에 빠져 있거나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자녀들을 우리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부에 신고하면 당국이 책임지고 교양하며 어떤 죄도 묻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사법당국에 신고하라는 강연 내용에 여성들은 이제는 청년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어머니들까지 이용하냐며 기가 막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성산 감독님, 정성산 TV에 제보합니다. 북한 평양 R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 당 간부 자녀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북한 당 간부들이 다니는 제1고급중학교 등 이과대학 또 평양 외국어 학원 등 중앙당 당 간부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이 교육기관에 북한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 의해 이 조사 그룹화가 급파되었습니다. 올해 1월 들어서 첫 긴급 감시, 김정은이가 당 간부들 자녀들의 학교와 교육기관을 들이치면서 무엇을 강조했겠습니까? 바로 당 간부 자녀들의 책가방을 뒤지고 온몸을 수색을 해서 남조선 영상이 있는지, 유심 카드가 있는지, 남조선 드라마 관련 자료나 그런 이 핸드폰 내용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열을 했습니다. 평양의 당 간부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을 급습한 김정은이는 3일 동안의 긴급 수사에서 약 160여 명 정도의 당 간부 자녀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 간부 자녀들인 이 초급중학교 또 고급중학교 학생들 160명, 나이는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애들입니다. 160명을 긴급 체포한 그 이유는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당 간부 자녀들에 대한 특별 그룹화 조사가 있고 난 이후 남조선 영상이나 중국 영상 또한 MP4 이 기기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을 일제히 체포해서 지금 국가보위성이 긴급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양시 외곽의 소년원에서 또 일부는 평양 국가보위성 평양시 외곽 강습소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오죽했으면 당 간부 자녀들의 남조선 영상물에 대한 집중적인 기습 수사를 지시를 내렸으며 160여 명을 긴급 체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한 평양시
외무성 소식에 밝은 알 소식통은 머지않아 이 160명 정도는 또한 그의 아버지, 어머니, 당간부인 아버지들도 가족 혁명화를 시키지 못한 것에 이제 강제 추방당할 듯합니다. 추후에 이 소식은 다시 한번 또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평양의 알 소식통은 전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류가 북한을 뒤집어 엎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